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전표 유형 중에서 이제 계약금으로 여러분들 236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회사는 주식회사 초록으로 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날짜는 이제 기간으로 1월부터 12월로 세팅을 하신 상태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 그대로 계약할 때 주고받는 금액을 계약금이라고 하고 계정 과목은 우리가 받았으면 즉 계약금을 받았으면 선수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거는 우리 회사의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일 분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처인 주 갑을 상사에 제품을 500만 원에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자 10%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500만 원의 10%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거래죠. 그러면 우리의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월 1일 날 차변에 자, 차변에는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이라고 차변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입금 전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둘 중에 편한 것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입금으로 한번 해볼게요. 2번 해서 입금 전표를 일단 생성을 해주시고 계정 과목은 코드 번호에서 이제 F1을 누르셔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요거는 우리 회사의 부채, 즉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겠죠. F1을 눌러서 갑을 상사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적요는 방향키를 눌러서 패스해 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5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입금 전표에 대한 요 표시가 이해되시죠? 지금 차변에는 전액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 대변에만 이제 선수금이 50만 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8월 4일 분계가 있죠. 자, 매입처인 준원상사에서 부품을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당좌 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반대로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한 거죠. 즉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되게 되고요. 당좌예금으로 지급하였으니까 대체전표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8월 4일이고요. 자, 일단 차변은 3번이고요. F1을 눌러서 차변에 우리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 요거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F1을 눌러서 준원 상사 요거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20만 원. 자, 그리고 같은 날짜 엔터 치셔서 대변으로 즉 4원을 누르시고 자, 계정 과목 F1을 눌러서 당좌 예금. 자, 거래처는 패스, 적요도 패스. 금액은 20만 원이라고 자동 입력된 거 확인해 주시고 엔터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계약금에 대한 거래였고요. 자, 다음 3번 대여금과 차입금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 우리가 돈을 빌리면 차입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 채무기 때문에 반드시 뭘 걸어야 된다?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대여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7월 5일 날 거래처 대진상사에 자, 9월 30일에 회수하기로 하고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돈을 빌려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9월 30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날짜가 현재 7월 5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받을 예정으로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죠. 즉 1년 이내면 단기 대여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7월 5일이고요. 차변에 F1을 눌러서 단기 대여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F1을 눌러서 대진 상사를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셔서 4번 대변으로 가셔서, 자,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예금해서 엔터 쳤을 때 위에 있는 거래처가 그 이름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요거는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코드가 따로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름만 복사가 그대로 된다라는 거는 점수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중요한 건 뭐다? 이 단기 대여금, 즉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가 반드시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뭐 코드가 따로 걸려있지 않는 한 점수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9월 30일 거래도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방금 거래했던 7월 5일에 빌려준 500만 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돈 빌려준 거를 갚은 거래죠. 그러면 9월 30일 날 일단 뭘로 받았냐면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자, 얼마로 받았냐면 빌려준 500만 원 뿐만 아니라 10만 원까지 더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51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자, 요거를 이제 대변으로 갔을 때, 대변에 이제 단기 대여금이라는 우리가 빌려줬던 이 채권이 대변에서 없어지게 되겠죠.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F2를 눌러서 대진 상사 거래처를 걸어주시고, 자, 원금은 얼마예요? 5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대변에는 F2를 눌러서 이자로 우리가 수익을 본 거죠. 이자, 수익, 즉 수익의 발생 대변 10만 원 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돈 빌려준 거래였다면 다음 2번은 우리가 돈을 빌린 거래죠. 차입금이고요. 7월 3일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2월 말일 날 지급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차입하여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돈 빌린 거예요. 자, 7월 3일이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요 예금의 형태로 돈을 얼마 받았어요? 1000만 원 받은 거고, 자, 요거는 우리가 돈을 빌린 거래다. 즉 단기 차입금이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2월 말일이란 얘기는 다음 달 말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1년 이내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고요. 이건 우리 회사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F2를 눌러서 국민은행을 우리가 거래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린 그런 분계였고요. 자, 다음 8월 30일 날 보시면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8월 31일 날, 자, 쉬운 거부터 할게요. 차변에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은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거래처 국민은행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원금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차변에 이제 우리가 반대로 이자 비용을 낸 거죠. 즉 비용의 발생 차변에 오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채권 채무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 패스하시면 되고, 금액은 2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뭘로 지급했냐면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해서 금액 10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가지급금과 가수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돈을 받거나 지급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어떤 내역인지 확인이 안 됐거나 어떤 계정 과목으로 쓸지 확정이 안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면 안 되는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적어도 기말 시점에 그 내역을 밝혔으면 그 내역대로 다시 분계를 해줘야 되고, 또는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한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가 상계 처리를 하여서 어쨌든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보이지 않게끔 기말 시점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8월 1일이고요.
광주로 출장을 보내기 전에 회사에서는 최지호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갈 건데 출장 가서 얼마에 얼마를 쓸지,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뭐 차비가 얼마가 나올지 또는 식비가 얼마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즉 우리가 출발할 때 돈을 주는 거는 얼마가 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시로 주는 거예요. 즉 요거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8월 1일 날, 자, 쉬운 것부터 하면, 자, 일단 현금으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대변에 F1을 눌러서 현금이 나갔다라는 거죠. 자, 얼마가 나갔냐면 2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와야 되냐? 자, 지급은 했는데 아직 어떤 내역인지는 알 수가 없다. 즉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가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한테 지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F1을 해서 누구한테 지급했느냐? 최지호라는 사람한테 지급했다. 그래서 거래처까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4일 날 분계를 볼게요. 광주로 출장 갔던 판매사원 최지호가 귀사하여서 8월 1일 날 가지급금 처리했던 출장비 20만 원 중에서 출장비로 16만 원을 쓰고 잔액은 현금 반납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우리가 20만 원 줬던 거를 전부 다 쓰지 않고 16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가져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을 없애주는 분계가 되겠죠. 8월 4일 날 우리가 8월 1일 날 입력했던 차변의 가지급금이 대변에 없어지게 되겠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최지호라는 사람도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되겠고, 없어지는 건 얼마예요? 20만 원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차변도 같이 해볼게요. 차변은 F1을 눌러서, 자, 출장비로 쓴 게 얼마예요? 16만 원이죠. 자, 그러면 출장비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자, 그러면 여비 교통비 중에 이 여러 가지 코드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요거는 별도로 공장이다 라는 생산직이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800번대 판관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출장비, 즉 여비교통비로 쓴 금액은 16만 원이고 나머지는 차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현금 4만 원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월 21일 볼게요. 지난 8월 17일 출장 갔던 생산직 사원. 자, 이번에는 생산직 사원이래요. 최건호가 돌아와 다음과 같이 여비정산을 하였다. 출장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했으며 초과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요거는 반대로 우리가 애초에 지급한 건 50만 원인데 금액이 지금 실제로 쓴 게 오버됐다라는 거죠. 자, 요거 같이 한번 분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1일이고요. 일단 요거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한 분계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즉 현금을 50만 원 애초에 줬을 때 그때 가지급금으로 일단 처리를 해놨던 게 있고, 그것만 쓴 게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지급금을 없애주는 분계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가지급금 대변에, 자, 대변에 우리가 당초에 줬던 가지급금 50만 원이 없어지게 되겠고, 이거는 최건호라는 사원에게 준 거고요. 자, 가지급금은 애초에 50만 원이었고 그게 이제 없애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3번 해서 비용이, 자, 얼마 발생해요? 여비교통비. 자, 이 합계를 보시면 되죠. 533000.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생산직 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500번대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발생한 비용은 5530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대변에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차액은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수금 보도록 할게요. 2번이고요. 자, 가수금은 가지급금이랑 반대 계정이죠. 그래서 자금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금액 때문에 들어왔는지, 어떤 이유로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나 또는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다라는 경우에는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이게 이제 밝혀졌다, 즉 누가 보냈고 왜 보냈는지 밝혀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하는 계정에 따라서 가수금을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월 1일 분기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예금으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8월 1일 날 일단은 차변에 보통 예금이 늘어났어요. 보통 예금이 얼마 늘어났냐? 100만 원. 그러면 대변에는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뭐다? 가수금이다. 가수금은 참고로 여러분들 부채입니다. 자, 부채고요. 100만 원 해서 대변에 가수금이라는 부채가 인식이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8월 20일 날 가수금 100만 원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숙 상가에 대한 거래로 40만 원은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이며 60만 원은 기존의 외상대금 회수한 거래요. 즉 우리가 방금 인식했던 그 가수금 100만 원의 출처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확인하는 분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0일이고요. 자, 우리가 차변에 가수금이라는 이 부채가 밝혀졌기 때문에 100만 원 가수금이 없어지게 되고요. 자, 대변은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계약금 받은 거 어떤 계정 과목 쓰냐면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자, 요 계약금 받은 거 요거 우리 회사의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지숙 상가라는 거래처를 걸어 주시고 금액은 6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나머지는 선수금 금액은 40만 원이죠. 선수금 금액 40만 원이고요. 자, 나머지는 우리 외상 매출금 받은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거래처는 지숙상가죠. 그래서 지숙상가 나머지 6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계약금, 그 다음에 대여금과 차입금,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분계를 연습했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